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은 귀여운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Q10 할인 쿠폰까지 사용해서 배송료 포함 18,000원이었어요. 제조사는 지유랑이라는 중국 브랜드고 제품명은 K68 기계식 키보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K68은 키 배열을 의미하는데 같은 키 배열로 키크론 K6 키보드가 있습니다. 키크론 K6와의 가격 차이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2만원 미만에 구매 가능한 무선 기계식 키보드라니 일단 놀랍습니다. 그럼 구성품이 어떤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슬림한 키보드에 맞춰서 포장도 슬림하게 구성되었는데요. 박스 안에 키보드가 꽉 차 있고 위에는 키캡과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는 리무버가 있어요. 키보드 본체는 비닐로 한 번 더 포장되어 있고요. 다국어 설명서도 하나 같이 들어있는데 한국어는 없어서 영어로 봐야 합니다. 설명서는 뭐 처음 말고는 거의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키보드 본체 디자인인데 색감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 모델의 색상 조합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저는 아이보리 플러스 오렌지 적축으로 골랐어요. 뒷면에 보면 2.4기가 블루투스 USB 리시버가 내장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 캡을 빼면은 USB-C 단자가 나와서 듀얼로 쓸 수 있습니다. 덕분에 USB-C 단자밖에 없는 맥북에서도 아답터 없이 바로 끼워서 쓸 수 있었습니다. 블루투스를 매번 새로 페어링하기도 귀찮기도 하니까 이런 리시버가 직관적이고 편해요. 잃어버리지 않고 휴대할 수 있도록 자체 홀더가 내장된 것도 좋네요. 온오프 스위치와 배터리 삽입보도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AAA 2개가 들어가고 6개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온오프 스위치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투박합니다. 각도를 세우는 장치는 따로 없는데 대신에 기본 각도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타이핑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6도 각도에 맞추었다고 하네요. 직접 타이핑해보니 자연스럽고 괜찮았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던 로지텍 MX 키스 미니와 비교해봤는데요. 일단 위아래 폭이 상당히 얇은 게 눈에 띄죠. 데스크 공간 활용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키보드의 높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휴대용으로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네요. 그럼 AAA 배터리 2개를 넣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위치가 아래에 있는 게 조금 그렇네요. 이게 쓰면서 제대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면 뒤집어서 봐야 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전원을 켜면은 QWE 쪽에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셋 중에 하나가 켜지게 됩니다. 이 인디케이터는 현재 활성화된 페어링을 의미하는데 3개까지 멀티 페어링이 돼요. 그래서 펑션과 Q를 동시에 누르면 USB 리시버와 연결이 되고 펑션과 W를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 1번, 펑션과 E를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 2번이 연결됩니다. 맥북에서 블루투스 페어링을 시도하니까 K68BT5.0이란 이름으로 잡히네요. 페어링 해주면 키보드 설정 지원이 뜨고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키감은 기계식 키보드답게 깊은 눌림과 타격감이 일품이었어요. 키에 반발력이 좀 있었지만 타이핑을 하는 데에는 무리 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적축을 구매했는데 적축치고는 좀 가볍게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로지텍 MX 키스 미니와도 소음을 비교해 보시죠. 뜯어보니 스위치는 지샨사의 제품이고 가성비 키보드에 주로 들어가는 제품이네요. 핫스왑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굳이 이 가격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K68은 일반적인 6개월 키보드에서 한 개를 줄인 5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키보드의 가장 윗라인에 있는 F1부터 F12 라인이 아예 생략이 되어서 해당 키를 입력하려면 펑션 키를 누르고 숫자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F1부터 F12 키 라인을 자주 활용하는 분이라면 살짝 불편할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방향 키는 아래쪽에 있는데 다른 키들과 공백 구분 없이 위치해 있어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위치를 파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홈키와 델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은 오른쪽에 붙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엔드도 자주 썼는데 이걸 입력하려면 펑션을 함께 눌러줘야 해서 불편했네요. 아무래도 키보드를 슬림화하기 위해서 키 개수를 줄이다 보니까 펑션 키를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멀티 페어링 뿐만 아니라 음량 조절과 플레이리스트 조절도 펑션 키랑 조합해서 써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핫키들을 자주 써왔던 분이라면 좀 적응에 시간이 걸릴 듯 하네요. 물론 채팅용 키보드 자판만 두들기는 용도로는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려웠던 입력이 바로 물결 표시였는데요. 카톡하면서 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물결 표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키보드는 Shift와 숫자 패드 가장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되었지만 이 키보드는 그 입력 매핑이 ESC 역할을 하는지라 ESC 대신에 물결 무늬를 입력하려면 펑션까지 동시에 입력해서 펑션 Shift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게 신나게 타이핑을 치던 와중에 조금씩 멈칫하게 되는 불편함이긴 했어요. 그 밖의 키로는 윈도우에서 한영 키는 오른쪽에 Alt 키로 작동하고
한자 키는 컨트롤 키로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 K68을 살펴봤는데요. 무려 2만원도 되지 않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데 무선 블루투스에 세대까지 멀티 페어링이 되며 슬림한 디자인에 색감까지 예쁘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 입문용으로 훌륭할 것 같습니다. 다만 키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펑션 키를 많이 병행해야 하는 점, 그리고 AAA 건전지를 별도로 구매해줘야 한다는 점 정도가 불편한 점이겠네요. 하지만 누가 사더라도 솔직히 2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배열 키보드가 필요하신 분은 같은 브랜드에서 100키 배열도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 결정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